자, 내 사주는 어떨까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댓글 사연을 가지고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먼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이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히 보면 성심성의껏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기 개인의 사적인 그런 모든 내용도 가감없이 표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댓글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댓글을 보는 순간 바로 이제 방송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자, 일단 댓글 사연을 보기 전에 사주 8글자를 기본적인 분석을 한 다음에 댓글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자분이시고요. 39살이죠. 82년생이고요. 자, 임술생, 개묘월이죠. 그 다음에 개사일주입니다. 갑인시 이렇게 되어 있고, 대운수는 이대운입니다. 현재는 기해대운에 되어 있죠. 기해대운. 자, 일단 개수일주가 묘월에 태어났죠. 묘월. 일단 계절과 나와의 관계 참 중요하죠. 계절은 내가 태어난 곳, 부모 자리, 엄마 자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 직장,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내 뜻을 펼치는 공간이 이곳이다. 펼치는 공간인 거, 물론 내 개인 부부 자리, 내 개인 사적인 자리도 가능하지만 이 자리 자체는 결국 내가 사회성, 내가 소속되어 있는 환경에서 내 뜻을 펼치는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월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는 월지를 뭡니까? 월지를 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와 계절과의 관계에서 어찌 보면 그 사주의 거의 부분들이 결정 지어진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자체를 중시하죠. 자, 일단 그래서 개수일주가 묘월이다 그러면, 자, 개수는 묘월의 생지가 돼요. 생지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나를 도와주는, 도움을 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받는다라는 거죠.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죠. 우리 항상 후원자라든지 아니면 도움을 받는 윗사람 이런 부분에 덕을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여지가 바로 생지라는 특성이 얘기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표현도 해요. 생지라는 자체는 어린아이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꼬맹이 어린아이가 울면 밥을 주거나 젖을 주죠. 과자를 주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덧 성장한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천덕꾸러기 취급하죠. 그게 생기라는 특성이 뭐냐면 항상 그런 어떤 일종의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지라고 얘기해서 좋게 본다. 이런 부분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지 자체가 사화, 여기는 태지라 그래요. 태지와 내가 앉아있는 자리와 계절과의 관계가 이제 격각이라고 그래서 불안정한 형태로 앉아 있어요. 서로 상생적 요소를 이제 어떤 도움적 요소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의 형태가 때로는 엇갈릴 수 있다라는, 격각이라는 자체에서 엇갈릴 수 있다는 여지를 얘기한다면 끝도 없이 이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끝도 없이고, 인사형이라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묘술합도 있고 격각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사주의 핵심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제 지지구조에서 본다라면, 먼저 지지부터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술토가 있죠? 술토가 묘목을 입고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입고를 시킵니다. 인사형도 있고, 형충이 되면 어떤 작용력이 나오냐면, 인묘작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붙어서 인묘 형태를 띠고 사화도 인묘를 띠는데, 사화와 묘목은 뭐냐? 개수에게 천을기라고 그래요. 천을귀인. 이 천을귀인 자체는 굉장히 사주에서 좋게 보는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개수일간에게는 사묘라는 자체가 천을귀인인데, 양귀, 이 두 개의 귀 자체가 이렇게 드러나 있죠. 이런 경우가 좀 드물죠. 이렇게 양귀 두 가지가 동시에, 아니면 사화라든지 아니면 묘목이 하나만 드러나 있으면 어찌 보면 더 좋다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가 함께 동시에 투출되어 있다는 자체, 이 사주의 특징적 요소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이 술토가 묘목과 사화를 동시에 또 입고를 시킨다는 역할을 하죠.
요거에 이제 이 사주의 핵심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요 자체가 분석이 되지 않으면 이 사주 보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잠깐 또 이 사와 두 개가 투출됐다는 특성에 잠깐 언급을 하면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동시 투출하면 귀족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설정이 돼서 치열하게 열심히 세상을 살지 않는 근거가 바로 여기서 생기기도 합니다. 이 두 개, 그러니까 천을기인이 두 개가 투출되어 있다는 특성에 대해서 반드시 이 사주에서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인사형이라는 자체에서 나타나는 부분, 이 형 자체는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꾸 인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가는 기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종의 말하자면 어느 시점에서 뭔가 자꾸 업앤다운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천간구조를 한번 보세요. 천간구조를 보면, 천간구조 본 다음에 바로 이제 댓글 들어가서 읽어보면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수는 뭡니까? 양의 영역에서 자기 뜻을 펼치는 거고요. 간목이나 임수는 이제 음의 영역에 있죠. 일단은 여기 비견인 개수가 이제 같이 동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개수, 임임, 이 구조를 보면요. 자, 천간에 이렇게 비견급제가 이렇게 천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요것도 잠깐 한 가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댓글 내용이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언급하겠지만, 그 이제 댓글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간에서 비견만이 나의 도움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묘목 자체가 결국 내 뜻을 펼치고 또 내 개수는 을목을 돕는 역할을 하죠. 또 병화로부터 자기 뜻을 펼치죠. 기운을 받고. 그런데 이 임수가 병화를 올 수 있는 여지를 꺾었죠. 이 자리가 이제 조상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내 남편 자리이고 내 개인적인 자리에는 병화가 여기에 들어있죠. 이런 부분들을 잘 꼼꼼히 살피고 이 사주의 분석이 들어가면 아주 이제 상세한 내용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일단 댓글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제가 복사를 해왔는데요. 댓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길어서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짤막하게 어떤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영상 올려주실 때마다 꼼꼼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지에 저도 인사형과 기문관사를 가지고 있네요. 자, 요거죠. 인사형과 그 다음에 사술, 그렇죠? 사와 술이 이제 기문관사이라고 얘기를 하죠. 기무살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2년 3월 11일생 양력 새벽 4시 30분 여자입니다. 딸 셋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큰언니, 둘째 언니 두 분 다 결혼 생활을 얼마 하지도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4년 전 재혼했습니다. 임계계 형태라 저 또한 결혼을 하면 그리 될까 걱정입니다. 자, 일단 천간에 비견겁제가 있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여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나도 결혼하면 비견겁제는 나와 동급적인 여자에 의해서 내 남편의 애인이기도 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자체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 사주 중에서도 천간에 비견겁제가 떠 있는 사주의 특성인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견겁제가 떠 있으면요, 아버지 되나 한 단계 더 뛰어난 할아버지 되어서 반드시 애정사가 있었습니다. 애정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결혼을 2번 하셨거나 할머니가 결혼을 2번 하셨거나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아까 그래서 잠깐 제가 전생 얘기를 잠깐 꺼냈는데 이 사주는 나의 전생적 요소도 있지만 내 조상의 업에 의해서 나오는 글자들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내 자신이 세상을
성실하게 올바르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가 바로 내 조상에게 그런 기운이 물려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여지의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주의 천간에 비견겁재가 이렇게 떠 있는 구조는 할아버지 때에서 반드시 그러한 일들을 겪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임객의 형태라 저 또한 결혼을 하면 그리 될까 걱정입니다. 자, 부모님 가슴에 못 박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살아야 할까요? 자, 그냥 혼자 살아야 할까요? 라고 했는데, 일단, 자, 요 형태의 모습은 주로 언제 많이 나오냐면, 내가 30 중반 이전에 이제 그런 요소들이 나오죠. 만약에 이 사주가 20대 때 결혼을 했다라면 이 말이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만약에 이분이 결혼했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하면 재혼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아니면 이혼해서 혼자 살거나 애만 갖고 있거나 이럴 수 있는 여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30 중반 넘어가면 이런 기운들이 이제 많이 퇴색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30 전에는 주로 내 삶의 내가 살면서 만들어진 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적 요소보다는 전생의 기억에 나오는 업의 현상들이 많이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이 기운은 전생에 나타나는 부모라든지 조상에서 나타나는 기운들이 자꾸 돌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 삶에서 미치는 영향 요소보다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업의 여지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결혼 30 중반 넘어서 결혼하는 거는 본인이 그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야 할까요? 라까지 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그 다음에 대학 졸업 후 바로 공부방을 차려서 7, 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공부방을 차려서 자, 공부방을 차렸다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 이 사주가 대학 졸업 후 이제 일종의 이제 교육적으로 일을 하는데 사실 교육 관련 쪽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주가 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죠. 일단 단순하게 표현해서 목이라는 속성이 그런 형태를 드러내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묘술합이라는 자체가 원래 교육성의 글자의 요소입니다. 문해춘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묘와 술은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는 어떤 그런 여지의 글자고요.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월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이 자체는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질을 찾아가는 형태로서 직업을 갖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주는 교육이라는 특성에 잘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이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불편성을 갖게 되어 있다. 발달되어 있는 요소이지만 이 발달되어 있는 거 쓰는 건 저는 부정하고 싶다. 자, 이 사주가 뭐냐면 음양의 기운의 균형점에서 무너져 있죠. 양의 기운이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 있고, 그죠? 음의 기운이, 금과 수예요. 목과 화의 기운이 양의 기운인데, 금과 수의 기운이 무너져 있죠. 일종의 균형이 안 맞아 있죠. 그러면 전공은 어떤 쪽으로 해야 됩니까? 문과의 성향이 발달되어 있으나, 문과로 가면 안 된다. 이과로 가야 된다. 수학과학, 발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 과학을 물론 가르치는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목이라는 기운은 교육은 목을 쓰는 거예요. 목을 쓰기보다는 금과 수라는 속성의 어떤 직업성. 그러니까 자, 수학이나 과학을 전공을 해서 그와 연관성이 뭐냐면 전공적 요소로서는 통계나 분석, 분리 분석, 통계 이런 게 있죠.
뭔가 어느 것을 꼼꼼하게 집중력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든지 이런 형태였을 때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지. 교육이라는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사주가 발달되어 있는 거 맞지만 발달됐으면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요게 이제 직업이라는 부분을 보는 관점에서 이제 차이인데요. 뭐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발달되어 있는 걸 써야 좋은 사주가 있고요. 발달되어 있는 걸 쓰지 않고 뭔가 균형을 잡기 위한 형태의 직업을 썼을 때 만족도가 커지고 발전하는 사주가 있는데 이 사주는 후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방을 차려서 7, 8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정리하고 1년은 학원의 수학 강사로 일했습니다. 자, 일단 이과를 나오신 것 같고요. 수학을 했으니까 수학 강사를 했습니다. 일단 잘하신 거예요. 근데 수학 강사가 아니라 수학 중에서 어떤 거예요? 통계라든지 이런 걸 전공을 해서 오히려 그쪽과 연관성 있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더 좋았다라고 보는 거죠.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수월하게 쉽게 가는 길을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했고 교육하다 쪽으로 가다가 발달되어 있는 분야니까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흘러가듯이 가는 거예요. 물 흘러가듯이. 크게 말하자면 고통을 느끼는 자체가 싫으니까. 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천을기인이 있잖아요. 이 천을기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치열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본디 나는 귀족이었기 때문에 귀족은 원래 어떤 거예요? 힘든 거 싫어. 왜? 아버지, 할아버지 돼서 만들어 놓은 조건에 의해서 그냥 그잖아요. 조건에 의해서 그냥 요즘에 재벌 들하고 똑같은 거죠. 자기가 돈 번 게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 돈 버는 거 그냥 나는 쓰면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살지는 않죠. 어떤 꿈과 목표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부모 대해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자기가 또 뒤따라서 운영하고 계획하고 기업 운영하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듯이 어떤 그래서 이렇게 천을기인이 두 개가 투출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일종의 인생을 그렇게 좀 안일하게 살아. 뭔가 스무스하게 물 흘러가듯이 그냥 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살려고 하는 특성 때문에 진로 직업에 대한 어떤 고통이 별로 없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진짜 나한테 맞는 직업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 수학 강사로 일했습니다. 별로 돈은 모으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죠. 이 사주가 이제 돈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돈 욕심은 없는 사람은 없죠. 이 사주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뭡니까? 돈을 모으려고 악착같지는 않다. 다들 선생팔자라 했지만 사주팔자라는 게 신기하게도 선생할 생각이 1도 없었지만 대학교 때 우연히 교직이수를 하게 되어 교사 자격증 2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이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저는 교육 쪽으로는 권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교육 쪽으로 가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 사주 구조상 이유를 얘기했죠. 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그쪽으로 계속 가려면 이제 부차적으로 취미생활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본인이 이제 가지고 가야 될 게 분명히 있죠. 자, 일단 보면서 얘기할게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다 정리하고 5, 6년간 환경직 공무원, 대기 환경기사 자격증 보유, 환경 공무원을 준비했지만 계속 낙방을 했고요. 낙방한 이유는 자, 5, 6년 동안 준비했는데 낙방을 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길게 공부한다고 되는 사주가 아닙니다. 이 사주가 단점이 있죠. 단점 뭐냐면요. 길게 공부해서 되는 사주가 아니에요. 그냥 임팩트가 중요하죠. 어느 한 해 그냥 집중력을 가지고 딱 해가지고 안 되면 때려쳐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주가 긴 공부만 되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순간적인 기억력이 떨어져 학습 능력이 있는데 뭐가 부족하냐면 과목이 많으면 요점 정리가 안 돼요. 그 요점 정리가 안 되는 건 예를 들어서 과목이 많으면 그냥 너무 방대해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책 한 권 첫 장부터 밑줄 그어야 돼요.
결국은 책 한 권 다 보고 나면요. 두 권, 세 번째 보려면 이제 지쳐서 못 봅니다. 그게 2년, 3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뭔가 학원 선생에게 집중적으로 어떤 중요한 부분을 집어서 받아야 되는데, 자, 학원 선생이 잘 따르다가도 내 마음에 양이 안 차면 따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 덕이 약합니다. 아까 윗사람 덕이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는 이 사람 덕이 있어요. 괜찮은 선생을 만나요. 만나는데 뭐냐면 내가 따라가지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그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과외 선생이 있다. 처음에 실력 있는 선생님 만납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부분과 선생이 끌고 가는 부분이 약간 갭이 생겨요. 그러면 안 따라가고요.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길게 공부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랜 백수 생활로 우울하게 보내다가 올해는 무조건 돈을 벌어야겠다 싶어서 이력서를 넣고 면접도 봤습니다. 올해가 이제 2020년이겠죠. 자, 올해는 운이 저의 쪽으로 기우는지 면접 보는 곳마다 합격을 했고요. 자, 참 요 부분이 올해 이제 운이 좋았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사실은 올해 운이 안 좋아야 맞습니다. 근데 올해 운이 좋았어요. 이 사주이 이제 묘미인데요. 이걸 푸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올해가 경자년이죠. 자, 우리가 경자년, 운 풀어가면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 이제 천간 자체는 제가 항상 운 할 때 얘기하죠. 천간은 뭘 본다고 그랬나요? 길흉 성패에서 성패를 본다고 그랬죠. 성과 패, 그러니까 일종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본다고 그랬고요. 지지는 뭘로 본다고 그랬나요? 길흉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길흉과 성패. 근데 일단은 천간은 어떤 경자년, 자, 개수는 뭡니까? 양권이죠. 양권이죠. 인성이죠. 올해 기본적으로 좋은 거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지지는 어떻습니까? 지지는 사실은 올해 좋은 운은 원래 아닌데 이 사주에 이 사화하고 묘목이 천을 기인하고 그랬는데 이게 항상 입고의 형태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인사형을 일으키고 가까이 붙어서 형을 이성한 입고, 이 술토가 입고를 시키고 있는 형태인데, 입고를 푸는 게 뭐냐면요. 입고를 푸는 게 뭐냐면 형과 충을 만나면 입고 현상이 그러니까 인묘 현상이죠. 입고가 아니라 인묘 현상이 풀립니다. 그러니까 자묘형을 통해서 묘목이 튀겨져 나온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경우도 진술충도 있죠. 진년 같은 경우에도 그럴 수 있어요. 진년. 왜냐면 축년도 그렇고요. 축술형이죠. 축술형으로 이게 묘목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묘목 자체가 월지 자체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인묘가 형충으로 계고가 이루어져서 결국은 묘목이 살아나니까 직업성이 살아난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원래는 사실은 올해가 좋은 운이 아니에요. 왜? 지지부수. 그러니까 성패는 가능한데 올해 길 중에서는 흉한 쪽으로 많으니까 일단 내가 직장에 들어갈 수는 있는 합격은 하는데 거기서 굉장히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뭔가 도움받는 기운들이 많이, 이 천을 기인이 살아나셨으니까. 월지 자체가. 이런 형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자, 올해는 운이 저희 쪽으로 기우는지 면접 보는 곳마다 합격을 했고요. 올해 제 선택은 대학교 학사 조교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제 교육 쪽으로 계속 간 것 같은데 일단 뭐 조직 속으로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 자신이 교육이라는 자체로서 어떤 풀어가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내가 그런 직장적 환경으로 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뭐 직접 교육하는 건 아니고 소속된 공간에 가는 거니까 뭐 크게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교육이라는 환경 쪽으로 계속 갔네요. 자, 그 다음에 1년 계약직에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네. 일단 올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기서 선생님 질문이에요. 내년에 조교 수를 줄인다고 하던데 저는 재계하고는 없는지요? 재계하고는 없는지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좋은데
내년에 새로운 직장을 다시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질문이 뭐였냐면 내년에 재계약운은 없는지요. 제가 잠깐 언급을 언제 했죠. 자, 내년에 어떤 운입니까? 내년이 경자년, 내년이 신축년이죠. 자, 신축년이죠. 이 신축년은 자 보면요. 천간은 어때요? 천간과 지지는 천간은 뭡니까? 나를 돕는 기운이 아니죠. 일단 그래서 불안정합니다. 일단 성패에서 본다면 기둥 성패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 패 쪽으로 가깝죠. 그러니까 내년에 재계약운은 사실상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하고요. 자, 축년, 축술형이 돼서 묘목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 월지라는 부분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길흉으로 본다면, 내년 이 길로 살아나는데, 요 길에 의해서 결국은, 자, 이게 천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계약은 안 될 수 있는데, 요 월지가 뭐냐면 윗사람이죠. 자, 윗사람의 나를 보호하고 있는, 자, 조교면 뭡니까? 교수겠죠. 교수가 특별히 뭔가, 다시 일종의 학교에서는 컷 하는데 교수가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너가 필요하니까 좀 더 있어주면 어떻겠니? 라는 형태로서 아니면 뭐 위에 어떤 뭐 액션, 모션을 취해서 이렇게 다시 끄집당긴 형태라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는 보질 않고요. 뭔가 이 천을기, 그러니까 조교니까 교수의 역할로서 뭔가 재계약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내년에 새로운 직장을 다시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관이 약해서 상관이 강하여 걱정입니다. 관이 약하다. 이제 사중무토 이제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물론 관이 약한 거는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관이 약한 게 조직 생활에 대해서 약간 불안정한 기운을 드러내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안정된 직장을 다닐 수 없는 발자인 거예요. 뭐 아까 말했지만 관의 요소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건 작구이고 이 술토 자체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더 중요한 부분 같고 관보다는 그러니까 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귀인의 형태가 자꾸 살아나 있으면 어떤 형태라든 간에 유지하는 힘이 강한데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공무원할 팔자는 전혀 아닌가요? 관이 없다 해서 공무원 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본인 자신에게 있다라는 거죠. 공부라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치열하게 열심히 뭔가 이렇게 투쟁성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그 아니라는 형태로 가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장기적인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하는 형태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 스스로가 공부하는 어떤 형태 자체에서 시간이 길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요점 정리, 핵심 정리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점수 일종의 시험에 봐서 결과가 항상 본인이 원한 만큼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을 안 맞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전 단계로서 물론 공무원이 너무 잘 맞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공무원이 되기 위한 그 과정 자체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 해결하려면 어쨌든 뭐 학원 선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뭔가 자기 주변 환경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공부하는 패턴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무술대운, 무술세운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무술대운 걱정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가오는 무술대운 여기 이제 다가오는 40시 다가오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요 대운 때 이 술토가 옴으로 인해서 이사주가 이제 무술년 때 힘들었다라는 게 사실 이사주 때 참 애매모호한 게 또 있어요. 사실 원래는 무술년에 힘든 게 아니라 괜찮아야 돼, 원래는요. 원래 이제 무술년이 2018년이죠? 2018년이 무술년인데, 무술년의 이사주가 사실은, 천간이, 그죠? 천간에 을병무경계. 일단 양권의 영역에서 기lum과 성이죠. 성인데, 결국 뭐냐면 뭔 일이 잘 풀려나가야 되는 거고, 술도 자체는 결국은 이 띠 자체를 흔들어 주니까, 일단 잡아주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풀어가는 기분들이 원만하게 풀어가야 되는데, 이 술토의 영향이 뭡니까? 결국
묘목과 사화를 임묘시키니까 이 임묘 영향으로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이 무너지고, 또 무토 자체는 원래 오면은 나하고 합을 하는 게 아니라 비견하고 먼저 합을 하죠. 그래서 내가 경쟁에서 밀리는 가능성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특히 앉아있는 자리를 보면 이 비견 자체가 나보다 훨씬 더 유리한 어떤 형태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을 때일수록 겪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술대운 때 사실은 요 자체를 분석하려면 또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는데, 어쨌든 요 때는 특단의 방법, 물론 이제 무술대운 자체 전체를 놓고 보는 건 한계가 있고요. 그 해마다 무술대운의 그 해마다 어떤 특성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풀어갈 필요가 있는데, 요 간단하게 하나 얘기하면, 무술대운 되면 요것도 월지도 입고가 되고요, 임묘가 되고요, 이 사화도 임묘가 돼요. 이게 두 개 다 임묘가 이루어집니다. 그 임묘가 되면 어떡하라는 얘기냐? 나쁜 쪽은 일단 첫 번째가 직장적인 문제라든지 건강적인 문제에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 임묘라는 특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가야 된다. 반드시. 자, 임묘라는 특성의 직업은 뭐냐면 전문직입니다. 이 전문직 중에 나한테 맞는 전문직입니다. 요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끝도 없이 얘기할 부분인데, 분석은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본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형태, 먼저 말씀드린 형태에서 직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조교라는 자체가 안정적으로 본인 전문성을 갖는 형태의 직업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질적으로 전문성을 갖는, 특히 이 시기에는 묘목과 사화가 동시에 임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임묘에 맞는 형태의 직업. 그래서 그 직업이 뭐냐면 이런 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나만의 공간을 갖는 거예요. 나만의 공간이라는 건 전문적인 형태의 잡이죠.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잡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요 시기 때는 좀 시련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는 거는 간단해요. 내가 어떤 직업에서 풀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직업을 어떻게 잘 풀어가느냐에 의해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뭐 이런 얘기 자체 좀 더 섬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얘기 풀어주면 좋겠지만, 뭐 시간을 계속 하다 보면 늘어지는 부분도 있고, 간단하지만 기본적인 거 제가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이 특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반복드리지만, 조교라는 계약이,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진로 직업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공무원 시험을 보시든 아니면 전문성을 갖는 형태의 어떤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 직업을 갖든 이런 쪽으로 가야만이 본인이 42세 되온 이후를 만족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